세계 민주주의의 위기가 한 곳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보국.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은 나라였죠. 2025년 글로벌 민주주의 포럼 회의장. 전 세계의 정치학자, 국제관계 전문가,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보국의 통계 자료들이 띄워져 있었어요. 보국의 언론 자유도 지수가 작년 대비 60% 하락했습니다. 한 미국의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이 발표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보국 정부는 지난 6개월간 야당 인사 130명을 체포했고 시민단체 활동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포럼장이 웅성거렸어요. 더 이상한 건 보국이 공산주의 국가인 소국과의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영국의 정치학 교수 엘리자베스 미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십 년을 국제 정치를 연구한 전문가였죠. 제가 가설을 제시하겠습니다. 보국 정부 내부에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세력이 침투했을 가능성입니다. 소국에서 인구가 대량으로 이주했고 그들이 정부에 침투했을 수 있습니다. 포럼장이 침묵했습니다. 보국의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청교국마저도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보국 정부가 청교국이 우리를 착취하려 한다며 거짓 정보를 국민에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갇혀 있습니다. 포럼장은 침통했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거든요. 엘리자베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보국으로 가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 모든 눈이 영국 BBC의 특파원 에드워드 그린을 향했습니다. 수십 년을 독재 국가들의 진실을 폭로해온 기자였죠. 제 이름은 에드워드 그린입니다. 영국 BBC의 특파원으로 지난 20년을 독재와 억압의 현장에서 기자 활동을 해왔습니다. 보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자료를 검토했어요. 보국의 현황, 소국과의 관계, 청교국의 입장. 그림이 복잡했습니다. 비행기가 진울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대형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보국은 독립한다. 청교국의 신식민지주의를 타도하자.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청교국을 적으로 삼고 있었죠. 택시를 탔어요. 기사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에서요. 기사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리고는 조용해졌습니다. 다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뿐이었죠. 차 창밖으로 진울의 모습이 흘러갔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그리고 곳곳에 선 경찰들. 검문소들이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국인이시면 조심하세요. 정부가 외국인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컴퓨터를 켜고 보국의 언론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신문이 같은 톤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청교국 보국 경제 침략 시도, 소국과의 협력 확대, 보국의 독립 의지 표현. 이런 헤드라인들이 거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국제 뉴스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청교국은 보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목적으로 경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셋째 날, 저는 보국 대학교를 방문했어요. 저의 정체는 국제 교류 담당자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저는 한 명의 학생을 만났어요.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21살의 여학생이었죠. 혹시 외국인이세요? 네, 영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현재 보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은이가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부는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거짓 말입니까? 청교국이 우리를 착취한다는 건 거짓이에요. 청교국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도와주고 있는데 정부가 그걸 감춰요.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 의심이 맞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임준호 교수.
그분은 대교임의 대표예요. 우리한테 진실을 알려주세요. 정부가 소국과 손을 잡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청교국이 우리를 도우려 한다는 것 말이에요. 그 교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은이가 주변을 다시 확인했어요. 위험해요. 정부가 감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메모를 써줬습니다.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내일 저녁 여기로 가세요. 교수님이 계실 거예요.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메모에 적힌 주소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헤매다가 작은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름 없는 서점이었어요. 서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라고 보이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책을 찾으세요? 임준호 교수를 찾고 있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어요. 그리고는 서점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뒤로 가세요. 뒤쪽에는 작은 방이 있었어요. 그곳에 임준호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결연함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그린이군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보국의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임 교수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보국 국민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소국에서 대량의 인구가 이주했고 그들이 정부의 각 부처에 침투했어요. 지금 정부는 소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정부가 이걸 알면 체포됩니다. 임 교수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청교국은 우리를 도우려던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리 정부의 소국과의 거리를 두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경제 지원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보국 정부는 거부했고 국민에게는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비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발표할 거예요. 당신도 그곳에 와야 합니다. 언제 말입니까? 사흘 뒤. 장소는 내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 교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짓 속에서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사흘 뒤 저는 대학 지하의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약 100여 명의 기자, 교수, 학생,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임 교수가 무대 위에 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5명의 대교임 교수들이 서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보국의 정부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확했어요. 소국에서 대량의 인구가 보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각 부처에 침투했습니다. 지금 보국의 정부는 소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포럼장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청교국의 신식민지주의 협상이라는 건 거짓입니다. 청교국은 우리가 소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려던 나라입니다. 임 교수가 문서들을 들어 올렸어요. 이것들이 증거입니다. 정부와 소국 간의 밀약, 청교국의 원본 협상안, 그리고 정부의 거짓 발표문입니다. 강의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이건 큰 뉴스였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무장한 경찰들이 강의실을 둘러쌌습니다. 해산하세요. 불법 집회입니다. 혼란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기자들은 계속 촬영했어요. 이건 너무 큰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임 교수를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미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말없는 말이 담겨 있었죠. 진실을 알리세요 라는 말이요. 혼란 속에서 한 명의 여성 교수가 저를 잡았어요. 빠져나가요. 빨리. 그녀가 저를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계단을 올라갔어요. 당신 누세요? 임 교수의 동료예요. 임 교수가 당신을 맡겼어요. 이 문서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여성 교수가 커다란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증거입니다. 정부와 소국 간의 밀약,
청교국의 협상안, 그리고 정부의 거짓 발표문 모두 비교할 수 있어요.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경찰 차량이 지나갔지만 우리는 이미 일반인 무리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간 후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문서들을 펼쳐봤습니다. 정부의 거짓이 명백히 드러났어요. 정부 - 소국 밀약 문서에는 보국 정부는 소국의 정치 체제에 긍정적이고 보국 내 민주주의 운동을 억제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소국은 보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보국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할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반면 청교국의 협상안에는 청교국은 보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돕기 위해 경제 지원을 제공한다. 그 조건으로 보국은 소국과의 부정적 관계를 개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정부의 발표는 진정한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기사 작성에 들어갔어요. 이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정부의 거짓을 드러내고 청교국의 진정한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기사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본국으로 송고했어요. 제 에디터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사를 받았어? 이건 대단한 특종이야. 내일 아침이면 톱이다. 저는 잠시 안심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 기사가 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에디터에게 전화했습니다. 뭐가 된 거야? 기사가 왜 안 나왔어? 에디터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상층부에서 전화가 왔어. 보국 정부로부터의 외교적 압박이었다. 기사를 싣지 말라고. 그리고 너를 추방하겠다고. 뭐? 추방? 정부가 너를 외국 언론 선동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대. BBC는 이런 외교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 미안해 그린. 넌 보국을 나가야 한다. 저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죽을 각오로 모은 증거와 이야기. 그 모든 게 출판될 기회를 잃었습니다. 호텔 체크아웃을 준비하고 있을 때 호텔 직원이 왔어요. 손님,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빠르게 짐을 챙겼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에드워드 그린입니까? 네,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외국 언론 선동 혐의로. 경찰서에서 몇 시간을 신문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기사를 공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사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24시간 안에 보국을 떠나야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호텔 직원이 저를 불렀어요. 그녀가 손에 든 쪽지를 건넸습니다. 임 교수가 이거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쪽지를 받아 읽었어요. 그린, 우리는 여기서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거짓이 밝혀질 겁니다. 당신도 그곳에서 계속 싸워주세요. 진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공항 탑승구에서 저는 진울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 나라에서의 제 여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탈 때 제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보국의 국민들이 진실을 원하고 있다. 그들이 이기도록 도와주자.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BBC의 기자실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제 개인 노트북으로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보국 정부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BBC 기자로서가 아닌 개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제 첫 번째 기고는 영국의 가디언 신문이었습니다. 제목은 명확했어요. 보국의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공산 세력의 침투와 거짓된 정부. 기사는 보국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정부 - 소국 밀약 문서의 사진, 청교국의 원본 협상안, 그리고 정부의 거짓 발표문. 모든 것이 국제 무대에 드러났어요. 기사가 나가자 다른 국제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 BBC 월드, 로이터 통신 모두 제 기사를 크게 다루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글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런던의 보국 대사관 앞.
저는 매일 아침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플래카드에는 간단한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어요. 보국의 민주주의를 지키자. 거짓 정부를 타도하자. 청교국은 우리의 우방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런던 시민들은 그저 지나쳐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매일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이 5일째 되는 날 한 명의 런던 시민이 저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영국에서 한 기자가 동아시아의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홀로 싸우고 있다였어요. 그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에 5,000번의 공유, 하루 안에 10만 번의 조회수, 이틀 뒤에는 500만 번이 넘었어요.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용감하네요. 보국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침묵하지 않는다. 제 피켓 시위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대사관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그 다음에는 수십 명, 그 다음에는 수백 명. 모두 제 옆에 서서 같은 메시지를 외쳤어요. 보국의 민주주의를 지키자. 거짓 정부를 타도하자. 런던의 주요 언론들이 이 장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ITV, 가디언, 더 타임스. 모두 런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위를 크게 다루었어요. 런던 시장도 성명을 냈습니다. 런던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을 지지합니다. 국제적 여론은 점점 커져갔어요.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보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은 보국에 대한 인권 평가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국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보국의 정부 대변인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일부 세력이 보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권 침해이며 신식민지주의적 행태입니다. 에드워드 그린이라는 외국 기자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보국 정부는 저를 공식적으로 비난했어요. 그들은 제가 청교국의 대리인이며 보국을 약화시키려는 외세의 음모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여론은 이미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보국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보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런던의 시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국으로 전파되자 보국의 청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결집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보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 심했지만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도 일어나야 해요. 보국의 교수들, 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영상을 공유했고 제 기사를 번역했습니다. 비록 검열로 인해 어려웠지만 그들은 계속했어요. 임 교수도 여전히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과 학생들이 국제 여론에 의지하여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임 교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임준호 교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즉시 석방하세요. 그 청원은 몇 주 안에 10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런던의 보국 대사관은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보국 정부가 보낸 외교관들은 런던의 영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항의했습니다. 그린이라는 기자의 활동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는 보국과 영국 사이의 우호 관계를 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영국의 외무장관이 발표한 성명에서였습니다. 영국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에드워드 그린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지지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기를 촉구합니다. 보국 정부는 더욱 강경해졌어요. 런던의 보국 대사관 앞에서의 시위를 불순한 외세의 간섭이라고 비난했고 제 기사들을 거짓 선전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박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았어요. 이미 국제사회는 제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보국의 상황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내의 저항을 더욱 강력하게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런던의 시위는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 옆에 섰습니다. 보국 출신의 유학생들, 런던에 거주하는 보국 국민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 민주주의 지지자들이요. 그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보국의 민주주의를 지키자. 거짓 정부를 타도하자. 진실은 죽지 않는다. 제 개인 블로그는 하루에 몇백만 명이 방문하는 사이트가 되었어요. 제 기사들이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저를 인터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린 당신은 두렵지 않나요? 한 국제 기자가 물었어요. 당연히 두렵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진실이 묻혀가는 것입니다. 보국의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들의 정부가 소국과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일입니다. 런던의 보국 대사관은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어요. 매일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대사관 앞에 모여 항의하고 있었거든요. 보국 정부가 영국에 외교적 압박을 가했지만 영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국 정부는 점점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보국에 돌아오면 바로 체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에드워드 그린은 보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위협 세력입니다. 그는 체포될 것입니다. 어디서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런던에 있었고 그곳은 자유로운 나라였거든요. 런던의 보국 대사관 앞에서의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 운동이 되어 있었어요. 미국,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주요 도시들에서 같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국의 민주주의를 지키자. 거짓 정부를 타도하자. 런던에서 시작된 외침이 이제 전 세계를 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국의 정부는 이 모든 압력 앞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